네, 안녕하십니까. 납품대금 연동제 발표를 맡은 소상공인과의 오진석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서 원재료 가격이 이제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조업 중단에 이르기까지 했었습니다. 통해서 이제 납품 연동 대금제를 통해서 이제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이제 좀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이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납품대금 연동제 개념에 대한 설명, 추진 경과, 시행 시기 및 적용 사례, 적용 대상 거래 유형, 연동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사항, 연동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법 위반 시 제재사항,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이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하는 수위탁 거래를 할 적에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서 수탁기업에 발급을 하고요. 이제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동약정 체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탁기업이 약정서상 연동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을 적어서 발급을 하고 원재료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약정 내용에 따라 연동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중기부는 작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 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고 총 388개사가 참여하여 371건의 연동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은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연동약정의 이제 체결 의무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수의탁 거래 약정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의탁 거래입니다. 수의탁 거래란 잘 아시겠지만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 즉 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다른 중소기업, 즉 수탁기업에 위탁을 하고 그것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탁기업이라는 것은 물품 등의 규격, 성능 등의 상세 사양을 정하고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요. 단순 구매 및 판매 위탁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수위탁 거래 중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것이 바로 연동약정 체결 대상이 되게 됩니다. 주요 원재료란 납품대금 총 100% 중에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하고요. 납품대금이란 수의탁 거래 약정 시에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한 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원재료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재료의 범위에 노무비와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의탁 거래가 모두 연동약정 체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위탁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상에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연동약정 체결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의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단기 계약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거래기간이란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 아닌 한 건의 계약기간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90일 이내의 구체적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인 경우입니다. 납품대금은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한 건의 계약당 전체 거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연동약정 체결 의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한 취지와 사유는 명확히 약정서에 기재를 해서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야 거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탈법행위를 저지르는 위탁기업에는 저희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 요구 시정 조치 등이 부과될 수가 있고 피해 수탁기업에는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중기부 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기업은 약정서의 연동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을 적어서 수탁기업에 발급을 해야 되고요. 약정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추후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고요. 법 시행일 이후 수입할 거래를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적에는 본 계약서에 기재를 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각 필수 기재사항의 의미와 기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품 등의 명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등의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동케이블이나 와이어 로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물품 등이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총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케이블에 사용되는 동이나 와이어 로퍼에 사용되는 경강선재와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셋째로 조정 요건을 기재합니다. 조정 요건은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으로서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의 변동률을 말합니다. 이때 그 기준 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기준으로, 그리고 비교 시점은 이번 조정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동률은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10%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 요건은 상승 시뿐만 아니라 하락 시에도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런던 금속거래소나 한국은행, 조달청 등에서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찾을 수가 없거나 이런 자료를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위탁기업이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이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원재료를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또는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혹은 그 밖의 약정서, 원가 내역서,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 등으로 정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식입니다.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약정서상에 명확히 기재를 하게 됩니다. 산식을 통해 거래기업 간 분담률을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급등하게 될 때 조정하여 지급할 납품대금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법정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재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 요구, 시정조치 및 각 처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5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선 요구, 시정조치, 벌점이 부과됩니다.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나 또는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으로 수탁기업과 이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진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이런 사항들은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탈법행위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위탁기업이 예외사유를 악용해서 계약금액 또는 기간을 쪼개거나 수탁기업에 연동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할 것을 강요하거나 연동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 중기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입니다. 탈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 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위탁기업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선 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동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입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에 따라 조정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동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 요구, 시정 권고, 명령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특히 위탁기업이 연동대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 즉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장관 표창,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시 우대평가, 의무 고발 요청 심의 시 법 위반 점수 감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 한도를 1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이 있으며 추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동제에 관한 설명과 원재료 가격 정보 확인 기능 등이 탑재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고요. 연동 조건 협의 및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온라인 및 방문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동 약정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약정서와 가이드북 역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는 법제화 전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작성한 약정서입니다. 기존에 체결한 수의탁거래 약정서에 특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특별 약정의 형태이고 본문과 별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연동약정을 체결하실 경우 이런 식으로 연동에 관한 법정 규제사항을 약정서에 적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한 부씩 보관하게 되고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 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존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가이드와 함께 재차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